안녕하세요. 재민입니다. 1931년 방아 찧는 새색시의 노래가 콜롬비아 레코드에서 신민요라는 이름으로 처음으로 발매되었습니다. 그때는 신민요가 대중들로부터 그리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1934년 처녀총각, 노들강변, 꽃을 잡고 마의 태자 등 신민요 여러 곡이 대박을 치면서 신민요는 기존의 민요와 유행가를 위협하는 장르로 무상하였습니다. 대중들의 정서에 잘 부합하는 음악으로 신민요가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특히 이즈음 데뷔한 신민요 가수 중 선우일선이 신민요 붐을 일으킨 주역입니다. 1934년 17세에 꽃을 잡고로 데뷔한 선우일선은 데뷔하자마자 음반 시장과 방송계, 공연 무대를 장악하면서 포리도르 레코드사의 대표 가수로 활동하게 됩니다. 선우일선은 평양기생 출신입니다. 기생은 다른 말로 해허화라고 부르는 것을 아십니까? 해허화란 말을 알아듣는 꽃이라는 의미입니다. 1930년대 조선의 전역에는 권번이 개설 운영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평양 권번의 명성은 드높았습니다. 권번은 기생을 양성하는 학교입니다. 선우일선은 평양 기성권번 출신입니다. 독일 계열의 레코드사였던 포리도르 레코드사는 1931년 서울에 영업소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1932년 9월부터 음반을 만들게 됩니다. 유행가 황성애터의 노랫말을 지은 왕평과 여배우 이경설이 문예부장을 맡았습니다. 조선인 가수가 필요하여 당시 포리도르에서는 조선 전역을 돌아다니며 가수를 모집했습니다. 평양 기생 선우일선도 이 무렵 발탁된 것입니다. 선우일선은 1918년 평암남도 대동군에서 출생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가출하자 선우일선은 13세에 양말 공장에 다니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선우일선은 어느 날 조모 회감년에서 기생 이화선의 가무에 반해 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평양 기성권번에 들어갑니다. 기성권번 선배로는 왕수복, 동기로는 김복희가 유명합니다. 김복희는 1934년 빅타 소속 전속 가수로 발탁되는데 선우일선과 김복희는 기성권번 1, 2위를 다툴 정도로 성적이 우수하였습니다. 선우일선은 16세에 권번을 졸업하였고 이듬해 작사가 왕평의 눈에 띄어 포리도르 레코드사에 입사하게 됩니다. 당시 왕평은 포리도르에서는 왕수복과는 조금 다른 민요청을 가진 가수를 구하던 중 선우일선의 우아한 고음 미청과 청아한 육성을 듣고 캐스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1933년 선우일선은 상경하여 한성권번에 적을 둔 뒤 1934년 신민요 꽃을 잡고로 데뷔하여 일약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서도소리 명창 김주호와 함께 녹음한 영감타령 역시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음반 녹음은 주로 동경에서 이루어졌으며 한 번 녹음할 때마다 2곡에서 5곡까지 한꺼번에 녹음했습니다. 선우일선의 데뷔곡은 시인 김한서의 시작품에 작곡가 리면상이 곡을 붙인 꽃을 잡고였습니다. 국악기 반주에 맞추어 높은 톤으로 엮어가는 선우일선의 이 노래는 이제 신민요의 고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선우일선은 줄곧 서도민요의 구성지고도 애수에 젖은 분위기의 창법으로 신민요를 불렀습니다. 작사가이자 뮤지컬 작가였던 이부풍은 선우일선의 목소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마치 하늘나라에서 옥통소 소리를 듣는 듯 했다. 그녀의 아름답고 청아한 음색은 신민요라는 경지를 한층 더 밝혀주었다. 북한에서 발간된 자료 계몽기 가요 선곡집은 왕수복의 부드럽고 독특한 가창력을 설레이는 바다에 선우일선의 가창력을 노을 빗긴 호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는 왕수복의 다소 동적인 특성에 비해 선우일선의 노래가 지닌 깊고도 오묘한 정적인 요소를 지적한 듯 합니다.
선우일선은 해방 후 북한으로 돌아가 거기서 활동하였습니다. 남한에서 선우일선이 본격적으로 일반인들에게 회자되기 시작한 것은 2003년 대중가수 한영애가 꽃을 잡고를 리메이크하고 나서부터입니다. 데뷔 후 1941년 활동을 중단하기까지 약 8년간 선우일선은 100장 이상의 음반을 남겼습니다. 그중 50곡 이상이 신민요입니다. 선우일선이 북한에 있었기 때문에 남한에서는 그녀가 부른 신민요가 민요로 자주 오해되었습니다. 아리랑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노래입니다. 이것은 1926년 나홍규의 영화 아리랑의 주제가였던 아리랑입니다. 이것은 정선 아리랑 같은 다른 아리랑과 구분하기 위해 본조 아리랑이라 부릅니다. 전래민요는 작곡자와 작사자를 모릅니다. 반면 본조 아리랑은 나홍규가 작사하고 단성사 음악대가 작곡했습니다. 흔히 본조 아리랑을 경기 아리랑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영화가 서울에서 개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조 아리랑은 나홍규와 단성사 음악대가 만든 창작 민요, 즉 신민요입니다. 1940년대 말에 성경민과 장사훈이 최초의 민요 개론서인 조선의 민요를 출간합니다. 이 책에서도 나홍규 아리랑을 본조 아리랑이라고 소개하고 그것이 다른 지역의 아리랑과는 달리 나홍규 개인의 노력에 의해 독창적으로 유래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조 아리랑은 민요가 아니라 신민요인 것입니다. 아리랑이 신민요이지만 민요로 오해되고 있듯이 선우일선의 신민요도 자주 민요로 오해받고 있습니다. 선우일선의 신민요 여러 곡이 대중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끌자 그것들을 국악인들이 부르면서 민요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경기민요 태평가는 원래 선우일선이 부른 신민요 태평연이며 서도민요 느리게 타령은 선우일선의 신민요 느리게 타령입니다. 그 외에 전래민요로 알려진 잦은 뱃노래는 선우일선의 신민요 원포 기범이며 잘했군 잘했어는 선우일선의 신민요 영감타령이며 신천한 삼거리 역시 선우일선의 원곡 능수버들입니다. 오늘날 국악 교과서를 비롯한 각종 국악 관련 교재에 선우일선의 신민요 가운데 태평년은 경기민요로 느리게 타령은 서도민요로 소개되고 있는데 이것은 오류입니다. 2017년 순천만 국제교향악 축하 공연에서 성악가 조수미가 대중가요 꽃밭에서를 부릅니다. 그렇다고 대중가요가 클래식 성악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국악인이 신민요를 부른다고 해서 신민요가 민요로 바뀔 수는 없습니다. 신민요와 민요의 혼동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선우일선은 꽃을 잡고 데뷔 후 1935년 조선 팔경가와 신일리리가 연속 히트하면서 최상의 전성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작곡가들 사이에서는 개량된 민요절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았던 반면 꽃을 잡고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혹평도 받았습니다. 선우일선은 1939년 11월 빅타 레코드를 거쳐 태평 레코드로 소속사를 옮기며 재기를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일본풍의 대중음악이 주류 음악으로 자리 잡은 데다 이화자, 이은파, 이난영, 황금심, 조백오, 미스코리아 등 실력과 미모를 겸비한 후배들이 신민요계를 장악하고 있어 더 이상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선우일선은 압록강 뗏목 노래와 별루 사창, 여자의 직장을 끝으로 가요계를 떠났습니다. 오늘은 선우일선의 신민요, 그리고 신민요와 민요의 혼동 문제를 토론하였습니다. 재민이의 국악세계입니다. 감사합니다.